자, 앞전 시간 이어서 자, 그러면 이제 요게 위치 결정 핀이 요게 잡아줘야 핀이 들어간 홀을 만들어 줄 겁니다. 그래서 윗면을 선택을 하고 구멍 가공 마법사 먼저 첫 번째 유형은 제일 상단의 오른쪽 끝에 있는 구멍을 선택해주고, 그리고 표준 규격은 KS 그리고 하위 유형은 맞춤 핀 구멍으로 바꿔 놓습니다. 크기는 4파이 4. 자, 그리고 마침 조건에서 블라인드 형태에다가 깊이가 4mm였습니다. 자, 핀이 들어가는 입구에다가 못따기를 해줄 건데요. 그래서 C 0.5로 그래서 각도는 90도가 되고, 그래서 4파이에다가 1을 더하면 5mm. 그 다음에 위치, 이게 상단에 클릭을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컨트롤 5번 눌러서 먼저 원점이랑 방향, 수평, 자, 그리고 치수, 원점에서부터 이 점의 가로 방향의 거리는 7mm. 그 다음에 확인을 하시면 돼요. 자, 그리고 이제 구멍 가공 마법사를 이용을 하면 여기 단면 보기를 해볼게요. 그래서 자,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구멍 가공 마법사라면 여기 아래쪽에 뾰족하게 드릴 끝처럼 나와요. 이제 제가 잠시만요. 잘못 눌러버렸다. 자, 단면도 끄고 자, 일반적인 이제 조립도에 보면 바닥이 평평하게끔 이렇게 보면 얘는 이제 뾰족하지, 드릴처럼 뾰족하지 않고요. 그냥 바닥에 평평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 할 때는 처음에 아까 그냥 원을 그려서 돌출로 컷해서 작업을 하셔도 되고, 또는 구멍 가공 마법사로 이용해도 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놔도 되고요. 아니면 제가 요거를 오른쪽 버튼 누르고 억제시켜 볼게요. 이렇게 억제시켰습니다. 자, 이렇게 억제되어 있는 상태에서는 그냥 윗면을 선택하고 상황별 도구 모음에서 스케치, 그리고 원을 그리면 되겠죠. 이건 돌출 컷으로 할 때, 그러면 원의 중심점이랑 점이 잘 안 잡히는데요. 그래서 중간점이랑 수평 그리고 치수는 위치 7mm, 그 다음에 원의 크기가 4파이. 자, 그리고 피처의 돌출 컷 해서 블라인드 형태에서 깊이는 4mm,
자, 그리고 요게 입구에다가 조립용 못따기 선택하고 C 0.5 해서 0.5 값 입력하고요. 상단 모서리 이렇게 돌출하고요. 그 다음에 못따기 이렇게 적용을 해도 됩니다. 그리고 참고로 여기서 보면 자, 지금 제가 요거 작업을 진행할 때 상단에 요거 구멍 가공 마법사 요거 작업할 때는 제가 요거 볼게요. 상단에서 요거 작업할 때는 보니까 여기 하살표가 이렇게 방향이 나가는 게 아마 보일 겁니다. 요거 자, 요거를 이제 특히 이제 어셈블리 상태에서 파트 편집을 하고 작업을 할 때는 가끔 위치 잡거나 그 다음에 치수 입력을 할 때 뭐 요게는 없습니다. 제가 요게까지는 기본적으로 그래서 파트에서 작업을 했고 그 다음에 요 이하에서부터는 이렇게 어셈블리 상태에서 작업을 했던 것들이에요. 그리고 요게는 없는데 제가 창을 한 번 더 확대해 볼게요. 스케치 8에는 다른 하살표 나가는 게 없어요. 근데 여기서는 그래서 스케치 4번에 대한 위치가 자세하게 보니까 하살표 바깥쪽으로 나가는 게 보입니다. 자, 이거는 뭐냐면 요거는 지금 이 파트가 2번, 품번 2번입니다. 2번에서 위치가 아닌 다른 쪽에서 위치를 참고했다는 거예요. 요거는 다른 어셈블리 원점이 되던 주로 요거 작업할 때 원점에 대한 위치 치수가 아마 들어갔을 거예요. 그리고 또는 베이스에 원점이 되던 지금 요거는 동일해요. 같은 곳으로 잡았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있는 치수를 참고해서 올 때는 요런 게 나타나요. 그래서 이렇게 나타납니다. 그래서 나는 여기를 없애고 싶다. 자, 그러면 제가 요거를 오른쪽 버튼 누르고 스케치 편집에 들어갈게요. 제가 이 점을 사용을 할 때 방향에 대한 구속 점하고 점은 그래서 수평 세로 방향이니까 수직 그리고 나서 제가 원점을 잡을 때 제가 이 부분을 하나를 요거를 하나 치수를 한번 치워볼게요. 요게 13에 대한 거 살짝 잠시만요. 제가 약간 녹화를 동시에 하고 있어서 그런지 가끔 제가 요 치수를 지웠습니다. 그리고 스케치 그래도 남아있네. 저게 아니었나? 7이 여기 7도 있는데 등각에서는 치수선이 잘 안 잡혀서 일단은 거기 관련된 치수도 한번 치워볼게요. 자, 여기 7에 대해서 그 부분이 해서 치수가 나간 거였네요.
그러면 제가 다시 이 부분에 편집에 들어가서, 그러면 제가 상단에 봤을 때 치수 입력을 했을 때 아마 이 모서리를 잡았다고 생각했는데 다른 베이스 모서리가 잡힌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다시 여기에서부터 여기까지 7, 여기서부터 다시 치수를 13, 그리고 스케치를 나가버리면 이제 지금은 그 부분이, 자, 그걸 왜 없앴냐 하면요, 혹시라도 지금 메이트에서는 얘가 그러면 영향을 없는데 가끔 얘를 설계 변경을 해가지고 위치가 달라졌다 그러면 얘가 도형이 살짝, 지금은 안 바뀌는데 만약에 여기 위치가 그래서 크리가 조금 안쪽으로 들어가고 여기서 딱 면을 안 맞췄다고 가정을 하면 얘가 옮겨져 가잖아요. 그러면 여기에 위치가 옮겨져 가면 이제 얘가 앞에 그 있는 치수 7이 위치가 옮겨져 가서 여기 있는 형상들이 위치가 같이 따라가게 돼요. 그래서 파트 편집을 할 때 그런 부분을 좀 주의를 해야 돼요. 그래서 설계 변경이 이루어졌을 때 얘가 정확하게 가운데가 아닐 수도 있습니다. 이동된 만큼 얘도 같이 옮겨져 가는 부분이 그래서 발생될 수가 있어요. 그런 부분을 있어서 제가 그래서 편한 거는 그냥 여러분들은 이렇게 어셈블리 상태에서 작업을 하지 말고요. 그래서 이런 현상이 발생될 수가 있으니까 그냥 아예 얘를 파트 편집으로 해서 열어놓고 여기서 작업을 하면 그런 부분이 발생되지 않습니다. 자, 그리고 파트 편집 닫고요. 그 다음에 저장을 해 놓겠습니다. 그래서 어셈블리 그리고 여기 지지되어 있는 부품까지 같이 모두 저장을 눌러주시면 되고, 자, 요번에는 그래서 부품 삽입 어셈블리에서 제가 여기 있는 다시 제품이라고 이름을 안 준 게 있네요. 가공품을 요거를 잠깐만요. 이름을 아예 다른 이름으로 저장하겠습니다. 다시 얘가 가공품 이거 가공품이에요. 가공품. 공작물 다시 어셈블리로 넘어가서 부품 삽입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드릴식의 가공품 선택을 하고 배치
자, 그리고 메이트 하겠습니다. 자, 2번 부품 쉐이딩을 여기 켜져 있는 것을 클릭해서 쉐이딩을 끄고, 그 다음 얘가 요게 이 홀에 조립이 돼야 돼요. 그래서 메이트 사용을 하겠습니다. 자, 지지대에 요게 홀 안쪽 면이랑 가공품의 C파입 요게 조립돼서 위치 결정면 동심의 확인, 그 다음에 얘가 끼워져서 요게 면이 맞닿아야 돼요. 그래서 이 부분이랑 지지대의 오른쪽 면이랑 가공품에 단차져 있는 면을 선택해서 면 일치. 자, 이렇게 끼워줍니다. 자, 그리고 나서 얘가 드릴로 가공을 하면 요게 받침대가 요게 사이에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V블록 받침대 4번 작업을 할게요. 자, 다음은 색상은 파란색으로 하겠습니다. 하늘색. 자, 이 부분 사이즈는 같은 거니까 하나만 작업을 해 놓으면 되고요. 수량 2개. 자, 그리고 탑에서 봤을 때 여기입니다. 이쪽에. 그리고 좌측면에서 자, 그러면 요 부분이니까 일단은 요게 아이고 자, 이 구간 스플라인 잘못 클릭했구나. 어쩐지 이상하다 했어요. 자, 여기가 이쪽이고요. 그리고 탑이 여기입니다. 자, 이게 조립해서 안쪽에 다 끼워져야 돼요. 그래서 안쪽에 끼워지니까 이렇게 내려오면 돼요. 자, 이렇게 요거 끼워지는 거는 요게 정확한 위치 요거를 잡기 위해서 그래서 요게 홈이 베이스의 홈에 이 부분이 끼워져서 이렇게 작업이 되게끔. 자, 그 다음에 이제 얘를 받쳐주는 부분 이렇게 테이퍼져서 내려오는데 그래서 V자 형태 해서 V블록 형태가 되고요. 자, 이렇게 스케치 작업을 할 겁니다.
그래서 경계 컨트롤 S 구분이 됐고, 자 그러면 치수를 확인해 볼게요. 자 그러면 여기서 양쪽 날개 높이 반올림에서 8mm로 가져갈게요. 그리고 이제 V블록의 위에 보스 형태는 22mm로 살짝 자 그리고 여기는 이제 높이 측정하겠습니다. 여기서부터 보스 형태의 높이는 12mm. 자 그리고 자 높이는 얘가 조립된 위치, 참고로 얘가 나중에 조립되고 얘가 받쳐주는 요게 제품의 요게 직경이 16파이랑 자 이거 V자 홈이랑 요게 탄젠트하게 만나야 돼요. 자 그러려면 이제 요거는 측정하기가 좀 난해하고, 그래서 이 중심에서부터 바닥까지 치수가 37이라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는 요게 3mm 기준 포함해서 요게 높이를 하거나 아니면 이쪽에서 높이를 참조할게요. 이미지로 보니까 얘 높이랑 얘 높이랑 많이 다르게 돼 있네요. 이거 다르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아까 여기 있는 37 기준으로 갈게요. 그래서 다시 이거 수정을 하겠습니다. 이쪽으로 가면 자 그러면 자 여기서부터 25 여기 차이가 많이 나네요. 그래서 참고로 여기에다가 치수가 들어가 있는 부분이 있어서 이걸로 가겠습니다. 그래서 25 요 중심 높이 그리고 12 해서 37. 그러면 요 부분이 조금 높이가 수정이 될 거예요. 자 그러면 솔리드웍스에서 세문서 자 단일 부품 설계 파트 선택을 하고 확인을 하겠습니다. 기준면은 우측면을 선택을 하고
상황별 도구 모음에서 스케치. 자, 그러면 요게 형상을 먼저 대략적인 모양부터 갖추겠습니다. 자, 그러면 사각형 그리기. 이렇게 하나. 그리고 수평선이랑 원점이랑 일치를 해 놓고요. 그리고 이게 대칭이니까 선 그리기 옆에 플라이어 버튼 눌러서 중심선을 원점에서부터 수직하게 하나 그려 놓겠습니다. 제가 이거 중간점이 아니고 요렇게 일치가 먹었나 보다. 지우겠습니다. 살짝 수평선이랑 원점이랑 중간점 자, 그리고 요거 반을 그려 놓겠습니다. 선 그리기로 해서 일단은 모양부터 해서 도피 홈이랑 경사 자, 이렇게 그려 놓고요. 임의대로 모양. 그리고 아래쪽에 요거는 사각형 그리기로 해서 이렇게 또 하나 그려 놓고 위에 선이랑 원점이랑 중간점 그리고 얘는 대칭 복사. 스케치에서 요소 대칭 복사해서 크로스 윈도우로 오른쪽 하단에서 좌측 상단으로 가서 직선 5개 선택을 하고요. 그리고 대칭 기준에 가운데 중심선을 선택해서 확인. 자, 그리고 진행형 치수 들어가서 제가 먼저 폭 50 양쪽 날개의 수직선을 선택해서 자동 먼저 축척이 이루어지고요. 그 다음 이제 아래쪽 홈이 선을 선택해서 20mm 그리고 요게 깊이는 수직선을 선택한 다음에 3mm 그 다음에 참고로 요게 폭 22mm 그 다음에 요게 T는 반올림에서 요거 8mm 자, 그 다음에 참고로 요 부분은 어차피 여기서 안 맞습니다. 요 치수는 큰 의미가 없어서 일단은 요거는 지금 센터랑 높이 차이가 많이 나서 그냥 치워 놓고요. 자, 그러면 이제 제가 여기서 요거 이 제품이 요게 V자 홈에 여기서 안착이 돼야 돼요. 그러면 그 원의 크기가 요 제품의 자 16파이 위치 결정면 있죠.
받침대에 대한 위치 결정면이 16파이가 됩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원을 하나 그려 놓겠습니다. 여기서부터 이렇게 원을 하나 그려 놓고, 제가 이 중심선의 끝점에다 원을 그렸어요. 그리고 이 원은 보조선으로 바꿔 놓고, 그 다음에 아까 지능형 치수 들어가서 저 요거 홈 위쪽에 요 라인에서 원점에서부터 여기까지가 해서 25로 했습니다. 25로 하고, 자, 그런 다음에 이제 이 원의 크기가 16파이. 자, 그리고 자, 얘랑 이 경사선이랑 만나야 돼요. 그래서 탄젠트 구속. 그 다음에 요 높이가 지금 많이 높은데요. 요 선을 잡고 조금 내리면 돼요. 이렇게. 그리고 요게 도피도 좀 큰데 대략 한 2mm? 이건 조금 더 넓어 보이네요. 대충 4mm네. 자, 지능형 치수 들어가서 얘가 4mm. 그 다음에 요게 각도, 경사선 2개 V블록의 각도는 90도로. 자, 그 다음 이제 요게 높이는 아마 우리랑 안 맞아서 제가 대충 그냥 요 선을 선택할게요. 그래서 그냥 15mm로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요게 깊이, 요거는 한 1mm 정도. 자, 그럼 이제 형상이 만들어졌고, 그래서 돌출을 하면 되고요. 여기 폭이 14mm. 자, 피처의 돌출 베이스. 자, 디스턴스는 14로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마침 조건은 블라인드 형태에서 중간 평면으로, 그리고 선택 프로파일에서 영역, 위쪽, 아래쪽, 여기 홈에 끼워지는 영역까지 세 군데 영역 선택을 하면 돼요. 그리고 확인. 색상은 하늘색으로 하겠습니다. 표현 편집을 눌러서
자, 그러면 이제 얘 작업을 하는데, 자, 얘가 베이스랑 이 부분이 끼워져야 돼요. 자, 지금 상태에서 일단 다 완성은 되지 않았는데, 일단 먼저 저장을 한번 해볼게요. 자, 품번은 4번. 받침대입니다. 그래서 V홈 받침대. 그래서 V블록. 그래서 V블록 받침대라고 적어볼게요. 아니면 그냥 가공품 받침대라고 적어도 되고, 자, 그러면 이거 완성은 아직 안 된 겁니다. 창에서 어셈블리로 넘어가서 자, 그리고 부품 삽입. 자, V블록 형태 받침대를 여기 와서 일단 하나 불러다 놓겠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얘가 이쪽에 와서 조립이 되는데, 일단은 여기 가공품은 파트 아이콘을, 이미지 아이콘 선택하면 부품을 숨길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얘가 이쪽으로 와서 여기에 조립이 돼야 돼요. 자, 조립될 때 여기 보면 이 부분이 이렇게 와서 요 홈 사이에서 딱 끼워져야 되는데, 이때 여기 조립하는 요 입구에다가 조립용 못따기를 하겠습니다. 자, 요게 양쪽에 조립용 못따기. 자, 일반적으로는 이렇게 한 C1 정도 주는데요. 요 깊이가 깊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여기에다가 살짝 0.5만 못따기 할게요. 그래서 창에서 파트 이렇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요게, 자, 여기에서 끼워지는 이쪽 면에 요게 끝에 모서리에 조립용 못따기. 자, 필렛 아래 플라이어 버튼 눌러서 못따기 그래서 0.5로 해서 양쪽 두 군데, 아이고 면이 잡혔네요. 오른쪽 버튼 누르고 삭제. 그래서 위치 잡아주는 이 면이 그래서 크지가 않아서 살짝 0.5만 줬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이게 바닥에도 볼트로 이제 체결이 돼야 되겠죠. 그러면 다시 창에서 어셈블리로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부품이 수정이 돼서 재생성만 누르면 돼요. 자, 그러면 이제 얘도 이렇게 와서 여기에다 끼워져서 볼트로 체결을 해야 돼요. 자, 그러면 먼저 메이트. 자, 메이트는 요게 튀어나오는 보스 부분이 요게 베이스의 포켓으로 파내는 이 사이에 들어와야 돼요. 그래서 제가 고급 메이트를 선택을 할게요.
그래서 코고메이터 창을 확대해 놓고 방법의 너비. 자, 먼저 너비는 베이스의 요게 홈 양쪽 면을 선택해 주면 되고요. 요게 끼워지는 여기서부터 요게 끼워지는 양쪽 면. 자, 그리고 탭은 위쪽에 요게 보스 튀어나온 부분 아래쪽에 그에 대한 양쪽 면 선택하면 자동으로 가운데 위치 찾아갑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얘가 이렇게 들어오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얘가 요게 바닥면이랑 베이스 윗면이랑 선택해서 일치. 요건 다시 표준으로 넘어갈게요. 선택 취소하고, 어디 갔어? 잠깐만요. 그냥 닫고, 여기랑 날개 바닥면이랑 베이스 윗면이랑 일치. 자, 그리고 10분간 쉬었다가 하겠습니다. 네.